3D 보로노이를 활용하여 라운지를 꾸며보겠습니다. 본 알고리즘의 주요 포인트는 레빗의 다이렉트 쉐이프와 머테리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레빗에서 라이노 인사이드 탭을 클릭하고 라이노를 켭니다. 라이노 화면을 이렇게 최대화하고 그래스오퍼 화면은 윈도우즈 키와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로노이 라운지 알고리즘을 그래스오퍼에서 엽니다. 레빗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재 3D 뷰는 3D 뷰 라운지입니다. 레빗의 평면 플로우 플랜에서 엔트리 레벨을 더블 클릭해서 가봅시다. 각 실별로 룸이 모델링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자로 표시되는 것이 룸이죠. 자, 잘 선택이 안되면 탭을 선택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각 실별로 룸 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라운지의 룸을 알고리즘에 입력해서 3D 보로노이가 채워질 공간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다시 그래스오퍼로 가보겠습니다. 본 알고리즘도 레빗에서 입력값을 가져오는 빨간색 그룹, 그래스오퍼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하늘색 그룹, 그리고 주요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노란색 그룹, 그리고 라이노 인사이드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흰색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관련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는 Only Draw Preview for Selected Objects를 ON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가장 뒷단에 라이노 인사이드 관련 흰색 그룹을 디세이블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맨 앞단으로 가서 그래피컬 엘러먼트를 우클릭하고 클리어 밸류즈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습을 해보기 위함입니다. 클리어 밸류즈를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Set One Graphical Element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레빗 창이 자동으로 뜨죠. 레빗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레빗의 평면 그 전에 켜놓았던 엔트리 레벨에서 지금 창이 떴고 여기서 라운지의 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잘 되지 않으면 탭을 눌러주면 됩니다. 탭을 눌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클릭하고 윈도우즈 키와 오른쪽 키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그래피컬 엘리먼트에 레빗 스페이셜 엘리먼트 레빗을 직접 클릭해 보면은 룸이라고 뜹니다. 룸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기둥 부분이 보이드 되어 있는 룸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룸을 3D 보로노이 셀로 채우려면 온전한 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바운딩 박스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로노이 3D를 활용을 해서 보로노이 셀을 생성을 했습니다. 보로노이 셀을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랜덤한 포인트들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라미터를 랜덤 포인트의 개수를 200개, 랜덤 시드는 현재 50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로노이 셀을 제거를 해서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셀이 설치될 벽 및 천장에 해당하는 서페이스, 이렇게 입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이 여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면만 보로노이가 달라붙도록 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면에 가까운 점들만, 보로노이 중심점들만 남겨서 몇 개를 남길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는 보로노이 셀이 50개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50개에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벽면에 가까운 셀들부터 남기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랜덤 포인트 개수가 200개였죠. 그렇기 때문에 랜덤 포인트 개수보다는 작은 보로노이 셀 개수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보로노이 셀에 각기 다른 색을 입력을 해줍니다. 어떤 지오메트리가 있을 때 그 개수만큼 임의의 컬러를 생성하는 컴포넌트가 컬러 힐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에는 이 지오메트리의 개수를 넣어주면 그것에 해당하는 임의의 컬러를 생성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셀들에 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only draw preview for selected objects를 오프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잠시 시간을 줄 테니 이 앞단에 있는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로노이 셀을 디자인하기 바랍니다. 이제 이 컬러 힐의 뒤쪽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건데요. 뒤쪽에 있는 알고리즘은 추가적인 지오메트리 또는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라이너 인사이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라이너 인사이드 컴포넌트가 주를 이룹니다. 쭉 당겨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지금 디세이블 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네이블로 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디세이블 시켜 놓은 이유는 머테리얼 같은 경우에 계속 생성이 되면서 내빗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세이블을 이네이블로 바꾸고요. 방금 가운데 힐을 눌러서 이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했습니다. 자, 디세이블을 이네이블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add geometry direct shape의 그 주요 입력값들을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루프에서는 우리가 레빗 프로젝트에 로드된 패밀리를 활용을 해서 add loop라든지 add column, add beam을 활용해서 레빗의 그러한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렉트 쉐이프는 패밀리를 만들 필요 없이 임의의 지오메트리를 레빗 엘레멘트로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컨트롤 알트 클릭을 누르면 어느 에데인에 속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이렉트 쉐이프 관련된 것들이 꽤 많죠. 이 중에서 이제 Add Geometry Direct Shape는 가장 많은 정보, 네임, 카테고리, 머테리얼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이렉트 쉐이프를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네임, 카테고리, 머테리얼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만 입력하면 작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임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챙겨 놓았고, 카테고리 챙겨 놓았습니다. 지오메트리 챙겨 놓았고, 머테리얼 이렇게 챙겨 놓았는데 다 끊어져 있죠. 지금 지오메트리만 연결할 건데 먼저 요 왼쪽에 있는 그 브랜치가 하나인 0번방에 50개의 지오메트리가 모두 들어가 있는 이 지오메트리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회색 빛깔을 가지는 보로노이 셀이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살짝 얹어보면 지네릭 모델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특별히 이제 이 지네릭 모델이라고 된 것은 일반 모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이 여러 개의 셀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죠.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오메트리가 0번방에 50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트리 구조의 같은 브랜치에 있으면 하나의 개체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브랜치를 그래프트에서, 트리 구조를 그래프트에서
한 방에 한 개씩만 들어가도록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50개의 방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연결을 하면 이제 하나하나씩 구분되게 됩니다. 자, 연결을 하고 레빗으로 가면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하면 지네릭 모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하나씩 분리되어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임과 카테고리, 머테리얼도 지오메트리와 같은 브랜치, 같은 트리 구조를 유지를 할 때 정보가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제가 보르노이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일련 번호를 이름을 부여한 건데요. 보르노이 셀 하이픈하고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를 만든 것이고요. 요것을 입력을 했습니다. 카테고리는 다이렉트 쉐이프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트인 카테고리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이렉트 쉐이프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거죠. 이것을 라이팅 디바이스를 클릭을 해서 카테고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0번 방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브랜치로 같은 트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롱기스트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또 이것도 50개의 방에 카테고리가 동일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기본으로 연결하고 네임과 카테고리도 같은 구조로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개체 하나하나가 라이팅 디바이스라고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었고 보르노이 셀 28, 그리고 보르노이 셀 9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름이 부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노이 누프에서 했던 것과 달리 생성된 엘리멘트 다음에 핀 엘리멘트를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핀 엘리멘트는 핀 엘리멘트 설정 유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르노이 루프에서 봤던 것과 같이 add 컴포넌트들은 엘리멘트를 핀으로 고정된 상태로 생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제한 상태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은 핀 엘리멘트를 연결을 하고 핀드 부분을 false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도 핀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머테리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테리얼만 연결하면은 모든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요. 머테리얼이 지금 add geometry direct shape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머테리얼을 지금 연결 안 한 상태입니다. 자, 머테리얼 앞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머테리얼 앞단으로 가면은 머테리얼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보르노이 셀의 지오메트리와 컬러가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어 있는데 이 컬러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RGB 값을 활용을 해서 이 컬러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VC 머테리얼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머테리얼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머테리얼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머테리얼 이름을 만들어야 머테리얼 네임이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테리얼 네임을 입력을 해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머테리얼을 우리 라이노 화면에서 커스텀 프리뷰와 보여지는 것이 같은 색을 각각의 머테리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테리얼 네임을 add 머테리얼에 연결을 했고 머테리얼 그래픽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머테리얼의 속성을 입력 또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러는 아까 도출되었던 RGB 컬러를 그대로 넣었고요. Surface Foreground 패턴은 앞으로 가면 빨간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플라스틱을 선택해서 필 패턴을 즉 채우기 패턴을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팁이라고 써놓은 것이 레빗의 다이렉트 쉐이프는 단면의 컬러와 필 패턴을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회색으로 표시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surface, 표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surface foreground는 표면의 앞면이고 surface background는 표면의 뒷면입니다. 앞면의 패턴을 지금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레빗의 다이렉트 쉐이프는 단면의 컬러와 필 패턴을 지원하지 않으며 일괄적으로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이렉트 쉐이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애드 컴포넌트를 활용할 때는 머테리얼을 설정 시에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정한 머테리얼의 그래픽스라는 속성은 드래프팅이나 우리가 모델링하는 상황이라든지 스케줄을 작성할 때 활용됩니다. 그 외에 이제 머테리얼에 속하는 정보들이 더 있는데요. 아이덴티티, 어피어런스, 피지컬, 서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레빗에서 매니지에 들어가서 머테리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본 프로젝트에 노드되어 있는 모든 머테리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머테리얼들은 속성이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래픽스라는 부분, 이 모델링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 보면은 서피스 쉐이딩, 서피스 패턴, 컷 패턴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머테리얼의 제품 관련 정보입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는 렌더링 관련 정보입니다. 이 비주얼 스타일에서 비주얼 스타일 리얼리스틱을 했을 때 반영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enscape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렌더링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클릭을 해보면은 피지컬과 서머를 더해줄 수가 있는데요. 구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본 알고리즘은 어피어런스 에셋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스호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머테리얼 관련된 정보들은 replace material asset에서 머테리얼, 어피어런스 에셋, 피지컬 에셋, 서멀 에셋을 이렇게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피지컬 에셋과 서멀 에셋은 다루지 않고요. 어피어런스 에셋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어피어런스 에셋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어피어런스 에셋 네임을 통해서 에셋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그 접두어를 VC appearance, 보로노이 셀 appearance라고 해서 RGB 값들을 이렇게 조인을 시켜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ppearance asset을 생성을 했고요. 마찬가지 50개가 생성이 되죠. 이것을 appearance asset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속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appearance asset을 가져오기 위해서 curry appearance asset을 활용을 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노드되어 있는 모든 appearance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appearance asset의 그 analyze appearance asset을 통해서 이 속성을 보았을 때 description 부분이 generic material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지금 라이노 인사이트에서는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네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입력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78번에 지네릭 머테리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78번을 가보면 디폴트 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78번이니까 여기서 지금 로드한 어피어런스 에셋 중에서 78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 이 어피어런스 에셋을 활용을 해서 이 어피어런스 에셋에는 여러 가지 그 시각 관련된 정보들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것 중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만 지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Appearance Asset이 Asset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Modify Appearance Asset이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Analyze Appearance Asset의 모든 파라미터를 Modify Appearance Asset의
SS에 그대로 연결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마더파이 하고자 하는 것만 원하는 입력값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더파이 어피어런스 SS에서 컬러,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필터 컬러, 그리고 루미넌스, 이 세 가지만 제가 바꿔서 넣었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도출했던 컬러를 RGB 값으로 넣은 것이고, 일루미네이션 필터 컬러는 조명 필터 색상입니다. 지금 이 보로노이 셀이 밤이 되면 이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루미넌스 휘도를 10으로 설정을 해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 어피런스 SS를 지금 50개가 들어간 거죠. 50개가 들어가서 이 수정을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피어런스 에셋,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정보를 가져와서 지금 50개의 어피어런스 SS의 정보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을 이제 합쳐서 기본적인 머테리얼 그리고 어피어런스 에셋까지 이렇게 합쳐서 머테리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테리얼을 연결을 해주면 이 머테리얼도 같은 트리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오메트리의 트리 구조와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비주얼 스타일이 컨지스턴트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하나하나의 색이 다 들어갔죠? 색이 들어가고 표면에 Surface Foreground 패턴이 지금 매겨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패턴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다 적용이 되었고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있고 핀이 되어 있지 않고 카테고리는 라이팅 디바이스 그리고 이름이 하나하나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로노이 셀을 모델링하고 다이렉트 쉐이프로 넘기는 동시에 머테리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버로 돌아가서 보로노이 누프에서 했던 것과 같이 사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 이 바닥 영역을 이렇게 좀 축소를 시켰어요. 바닥 영역을 축소를 시킨 이유는 겉에 이제 보로노이 셀이 이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이렇게 축소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랜덤한 점을 만들고 사람 수도 이 점의 개수로 설정을 하고 지금 사람 수가 20명인데 조금 많겠네요. 그래서 10명으로 하겠습니다. 10명. 이 상태에서 XY 플레인을 연결을 시켰죠. XY 플레인 연결을 했고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사람 패밀리를 가지고 와서 사람 타입수가 10개이고 플레인 수도 10개니까 이제 1대1 매칭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플레인을 카테고리에 연결함으로써 사람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빗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에 리얼리스틱으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이 되면은 이게 이제 빛이 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는 앤스케이프 렌더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앤스케이프는 레빗의 재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피어런스 에셋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간이 되니까 이렇게 빛이 나죠. 빛이 나서 이렇게 조명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로노이 라운지 알고리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